강원도 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무작위 추첨에서 전지원 후 추첨제로 바뀝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 이전 사업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춘천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목표액을 4,295억 원 초과한 6조 7,29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12에 수백 차례 장난 전화를 한 50살 김모 씨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무작위 추첨에서 선지원 후 추첨제로 바뀝니다. 통학 불편이 줄어들고 학교 선택권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특정 학교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선지원 후 추첨제는 춘천, 원주, 강릉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하는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됩니다. 학생이 2개 학교를 지망해 원서를 제출하면 도교육청이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지역별 전체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뒤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배정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별로 정원의 50%를 1지망, 2지망 순으로 추첨해 배정하는데 1지망 학교 정원이 남을 경우 2지망 지원자 중에서 추첨합니다. 1지망, 2지망 학교 모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이 경우 원거리 학교는 배제됩니다. 원거리 학교의 기준은 포털 사이트 길찾기에서 대중교통으로 통학 시간이 50분 이상 걸리는 학교로 최대 2개 학교가 제외됩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했던 학교 선택권에 대한 보장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어서 절충형 형태의 단계별 배정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특히 선택권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서 희망학교에 배정받는 비율이 춘천 67%, 원주 72%, 강릉 75%로 기존 무작위 추첨 때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작위 추첨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도교육청은 1지망, 2지망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선호 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선지원 후 추첨 방식이 평준화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는 곳 주변에 학교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지 아무 곳에서나 일정 학교를 선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2, 3년간 추이를 살펴본 뒤 50%의 선지원 비율을 7, 80%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선지원 후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절충안이 학생과 학부모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 이전 사업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춘천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춘천시는 근화동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시 외곽으로 옮기고 지하화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비용만 3천억 원, 춘천시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의회 이상민 의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에 한 업체가 민간 투자 제안서를 보냈는데 당시에는 민간 투자로 추진할지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사업 최초 제안자에 5에서 10%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며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7일 만에 제안서가 바로 들어왔다는 거, 3천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차관 등록 관총 변경하는 거라든가 유인명 반영, 이거는 부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이 보안이거든요. 이 의원은 사업 제안 내용이 반려 대상이었지만 춘천시는 업체에 보완 지시를 했고 춘천시가 뒤늦게 반려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같은 업체가 다시 제안서를 접수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는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나 공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 중
춘천시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반려했고 그럼에도 다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접수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초 사업 제안 업체에 가산점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제안자라고 해서 우월적 주의를 주고 또 늦게 제안한 사람한테는 그런 가점이나 이런 거 안 주면은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이상민 춘천시 의회 의원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최근에는 이슈의 중심에서 사라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내 경찰서장들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횡성경찰서장이 오늘 횡성군청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이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잘못 정립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일제청산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형사사법 절차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영월 서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신문에 기고하는 등 도내 경찰서장들이 시민들에게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일선 서장들이 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최근 관련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에 관한 법이 지난 4월 국회에서의 진통을 거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게다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결국 다음 국회로까지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방경찰청이 수사구조개혁 관련 팀을 만들고 각 서의 수장까지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된 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검찰은 수장인 검찰총장이 최근 교체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와대가 원주 캠프롱을 비롯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수년 동안 부지 반환을 요구했던 원주 시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원주 캠프롱 반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폐쇄된 원주 캠프롱이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지역의 사회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미군기지 토양 오염 문제를 정부가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도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세기가 가깝게 사용을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원주 시민들이 고통과 분담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공여지, 반환되는 공여지의 개발이나 그 들어간 비용도 국가에서 해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들은. 원주시는 지난 2013년 국방부와 캠프롱 토지 매입 협약을 체결했고 2016년에 665억 원의 땅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또 집가 상승으로 늘어난 토지 대금 125억 원도 최근에 추가 납부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반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토양 오염 복원 작업이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 국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원주 캠프롱 반환이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원주 캠프롱 반환에 청와대가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시가 의료관광 대신에 휴양과 힐링을 주제로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용 버스가 운행하면서 관광객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KTX 열차를 타고 강릉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인근에 대기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관광객들은 경포 가시연 습지를 찾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생태 환경을 둘러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관령 치유의 숲. 솔방울 차를 마시고 숲길을 걷는 등 힐링 체험을 즐깁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연을 느끼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이들은 인터넷과 현장 신청을 통해 10,000원에서 50,000원의 돈을 내고 강릉시의 웰리스 관광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웰리스 관광 상품은 전용 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관광지와 산림시설 5곳 안팎을 돌며 휴양과 힐링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여서 한 달 남짓 동안 이용객이 700명가량에 불과하지만 다음 달까지 1,200명이 예약하는 등 이용객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 하나로 묶어서 강릉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취지와 다르게 현재 기존의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관광 일정이 거의 짜여져 있어 특색 있는 체험 시설은 더 발굴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웰리스 관광이 여전히 생소해 관광 홍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목표액을 4,295억 원 초과한 6조 7,29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춘천, 화천 등 일반국도 971억 원, 춘천 속초철도 10억 원, 춘천 시립복지원 증축 20억 원, 태봉국 철원성 발굴조사 12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혁신성장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 세라믹 부품 고도화 37억 원 등 관련 신규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해외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8월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0으로 6월 이후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9월 업황 전망 지수도 8월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밖에 9월 중 생산과 자금 사정 지수도 하락하는 등 기업 경기 실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유해 457구가 발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올해 유해 발굴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22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DMZ 내에서의 발굴과 제보 지역 집중 발굴 등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에는 양구 지역과 경북 7국군 등 20개 사단과 여단 장병 4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태백 지역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3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교사에게 징역 1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 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음식을 판 PC방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최근 도내 PC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23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2곳은 형사 입건돼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는 과태료 8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물건을 사러 운전자가 잠시 마트에 들어간 틈을 타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시동이 걸린 스파크 차량을 타고 달아난 36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홍천군 홍천읍의 한 마트에서 시동이 걸린 경차를 그대로 타고 달아나 춘천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112에 수백 차례 장난 전화를 한 50살 김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들어 8개월 동안 원주에서 마약을 했다, 성폭행했다 식의 112와 관할지구대 신고 등 모두 400여 차례 장난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원주역 앞에서 마약을 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강원도청 직장 어린이집인 반비 어린이집이 증축 개원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증축 개원식을 열고 기존 99명이었던 정원을 16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012년 99명 정원으로 문을 연 반비 어린이집은 최근 보육 수요가 늘어나며 대기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2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해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설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 멘토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멘토 초청 강연과 진로 설계를 위한 전문가 특강, 멘토들과 미니 토크쇼 등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에 맞게 선택권을 강화하는 강원 행복고등학교를 일반 계고뿐만 아니라 직업 계고에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19년도 3분기 범농협 사회공헌 사업 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농협은 올해 상반기 영동 지역 산불 피해 지역 현장 복구 지원을 비롯해 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한 행복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농협은 하반기에도 겨울나기를 위한 시설 봉사 등 다양한 행복 나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추석을 맞아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사과와 배, 잣, 황태 등 인제 지역 주요 농산물 100여 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